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전부터 시작해 현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결론 지은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최종 승인권자는 본인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오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종 책임자, 주말 분수령, 운명의 밤, 독자 제재 공조, 마약 스캔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현재 7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실장님,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 2020년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 발생부터 그 이후 군과 해경 대응 및 발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우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내적인 비난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시도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만들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격 직후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문건이 남아있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이미 실무진을 포함해서 200~300명이 사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려 정보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때 이미 200~300명이 알았는데 배포선 조정이 무슨 의미냐는 입장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심사에 하루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 최종 책임자는 서훈 전 실장, 이 부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이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서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라고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이 판단 번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유화했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거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앞서 진행되던 수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당적이나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차기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격 사건에 관여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 본인이 내렸다고는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보가 조작됐는지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돼야 됩니까?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수사 과정 드러난 거 보면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가 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 6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입장문에 본인을 최종 승인자로 언급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작용할 것 같아요.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판단을 가지고 사법 처리하지 않잖아요. 이제 서류 조작을 하고 서류 삭제를 하고 이게 지금 사법 심사 대상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서훈 실장이 삭제 지시나 근데 대통령한테 이제 삭제 이런 이야기를 상의를 했을지 수사기관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픽은 주말 분수령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차입니다. 이르면 오늘로 점쳐졌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그 시기를 저울질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 중입니다.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번 회의 이후로 논의 안건에서 이태원 참사는 빠지는데요. 수요일에 이어 회의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이태원 참사보다도 화물연대 파업부터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 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즉 11월 말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영향이 반영돼서 11월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화물연대에 촉구했는데요. 이 압박과 동시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일 낮 2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재고 소진 주유소 현황.
어제는 49곳으로 늘었는데요. 이른바 기름 대란이 본격화하는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서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혐오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했던 논란의 발언들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뭐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이런 강경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서로 복귀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로 명령서 송달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복귀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철도 노조가 그리고 앞서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철회했죠.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춘 국민의 비판 여론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을 했지만 자랑스러운 MZ세대가 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노총은 부디 MZ세대 앞에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년간 불법 운송 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의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1일,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이어가던 중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31%입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 공정정의 원칙이 1위를, 노조 대응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부정평가 이후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이 1, 2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운명의 밤입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 3일 0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맞붙습니다. 큰 점수차로 이겨야 16강을 내다볼 수 있는데요. 벤투 감독 어제 황희찬, 김민재 선수가 이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했죠. 황희찬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경기 주심이 화제입니다. 한 경기에 10명을 퇴장시킨 전력이 있는 파쿤도 테오 심판인데요. 우리 팀 가나전의 테일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멋진 경기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미리 응원 댓글 모아 소개해드릴 응답하라 다정의 우리 백반장에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픽은 독자 제재 공조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기억하시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네, 이 담화문을 낸 이유 우리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또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가담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이 그 대상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노동당 간부 등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북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대신하는 독자 제재 공조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약 스캔들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40살 홍모 씨가 상습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대마초를 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친한 지인과 유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범효성과 3세 조모 씨 등 다른 재벌기업 자제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벌가 3세의 마약 스캔들로 번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포르투갈전 어디서든 건강과 안전 챙기면서 즐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